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생국TV 김수창입니다.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주식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가 이동평균선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좀 이해하면 주식 공부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이란 5일 일주일 이동평균선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일 장 마감 가격을 포함해서 전 5일 동안의 각 종가들의 평균 가격을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이은 선이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날 잡아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말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생공이 이용하는 주가 이동평균선은 5일, 20일, 60일, 120일, 그리고 240일, 그리고 45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을 합니다. 5일은 일주일에 그 장이 5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일주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20일은 한 달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은 3개월 이동평균선, 그리고 120일은 6개월 이동평균선, 그리고 240일은 1년입니다. 1년. 1년 이동평균선이고요. 450일은 2년 이동평균선. 장기죠. 장기 흐름을 파악하는데 쓰는 이동평균선이고, 그리고 각 그 이동평균선마다 쓰임새들이 다 있어요. 그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고려하는 선이고, 그리고 20일 그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선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서 매수와 매도를 고려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60일하고 120일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 파악할 때 좀 쓰는 선이고요. 그리고 240일하고 451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어, 내가 어떤 종목을 그 관심 종목으로 넣느냐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그러니까 5일하고 20일은 매수 매도의 관점이고, 그리고 240일하고 451선은 종목을 선정하는데 쓰이는 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각 이동평균선의 수렴, 그리고 각 이동평균선의 발산, 수렴과 발산, 뭉치는 것, 벌어지는 것. 그렇죠. 음. 각 이동평균선이 뭉치는 것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는 것, 벌어지는 거는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은 그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451선하고 241선 그리고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451선에 닿았을 때 굉장히 큰 흐름을 보이더라 라면서 영상을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설명을 드렸던 버킷스튜디오와 STX 엔진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요 세 종목 간단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51선을 뚫어주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뚫어주는 윗꼬리를 많이 단 그런 봉이 많이 출현한 그런 차트에서 각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발산을 하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다가 조정을 주면서 하락을 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응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응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더라. 네, 그때 얘기도 이제 큰 그림이었고 이번 이야기도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큰 그림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 고려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게 상승을 하니까 또 이동평균선들이 막 벌어져 있죠. 어, 막 벌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하면 괜히 잘못하면 물린다.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해서 눌리고 난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왔는데 잘못하면은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은 매수하는 게 아니다. 이건 고수의 영역이다. 음, 저도 주린이잖아요. 예, 그리고 많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 주식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손절이 안 되면 이런 자리에서 벌어져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벌어져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손절 못하면 진짜 뭐 한 4년 이상 아니면 그 자리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벌어져 있을 때는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STX 엔진이죠. 이것도 처음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거는 451선, 24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이 조정을 줬을 때 451선 근방에 왔을 때 관심을 갖자. 그리고 그 451선 근방에 가니까는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더라. 그리고 매집봉이 나온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오더라. 음, 이 앞에 뽕이든지 요 뒤에 뽕이든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관심을 갖다가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큰 상승이 나오니까 발산을 하죠. 이동평균선들이 쫙쫙 벌어지죠. 쫙쫙 벌어지는데 만약에 그 쫙쫙 벌어지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진짜 손절을 잡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되는데 초보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건 저도 초보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장기적으로 쭉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는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451선 닿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량 특집에 장대 양봉이 나와서 여기서 또 앞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정을 주고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 좋게 보고 있거든요. 한 번의 상승은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승을 한 번 더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매수할 때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늦었어요. 451선 뚫어주는 요 봉 때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STX 엔진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려줬을 때 들어가든지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봉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제 기준에 의해서는 좀 지나버려서 STX 엔진은 조금 밀수가 있고요.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이것도 451선, 24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봤던 그런 종목들처럼 응축이 됐던 자리에서 상승을 못하고 451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이렇게 응축된 자리에서는 관심을 갖자. 언제 매수하자? 기준이 되는 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터트리는 기준이 되는 봉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갖자. 이런 거 이제 기준을 잡고 요 안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상승이 크게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응축돼 있는 자리 그리고 451선을 한번 뚫어졌다가 조정을 주면서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좀 보여서 한 세 종목 정도 갖고 왔어요. 요건 참고하세요. 참고. 첫 번째 종목은 그 서현이화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51선하고 241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량 실으면서 아직까지 물량 빠져나가는 모습은 안 보이고요. 이배동평균선들이 발산을 했다가 이제 수렴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고 아직 신호는 안 나왔다고 좀 보여요. 앞에서 터트렸던 요 거래량의
버금가는 그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양봉이 출현을 할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갖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서현이와 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SM이라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SM 같은 경우도 그 수소차 연구 개발하는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 2021년 1월 달에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에서 나갔다는 생각은 안 들고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빨간 선으로 체크를 했는데 12일 날 양봉 만들었던 이 봉이 좀 의미 있는 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중간에 굉장히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윗꼬리 달면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 달린 봉이 많이 나오면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하고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한 차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450일선 있는 데서 계속 이제 저점을 낮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수소차 관련주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보실 종목은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451선 뚫고 발산을 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 가긴 하지만은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매집을 잘 해왔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종목도 이제 차량용 내비게이션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곧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서 굉장히 이제 매집을 잘해주고 조정을 줬다가 양봉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 양봉이 나왔던 봉 거의 상한가까지 갔네요.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 종가는 19.42%. 요거를 3등분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봉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요 밑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2차 매수하고 6,180원 자리에서는 손절하는 기준을 깨버리는 순간이잖아요. 깨버리는 순간 얼마까지 더 흘러내릴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지켜가지고 매수를 한다면은 괜찮은 종목일 것 같고 더 확실한 자리가 좀 필요하다. 더 확실한 자리를 잡고 싶다고 하면은 7,410원 자리 7,41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발생하면 이때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6,750원 자리는 안 깨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파인 디지털은 굉장히 좋네요. 시총이 729억밖에 안 되는지 작은 소형주인데 제가 보기엔 작전주 같아요. 작전주. 매집 굉장히 좋게 매집해놨고 크게 한번 튀면은 좀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봉상도 거의 신고가네요. 신고가 뚫어주는 그런 흐름 나오겠는데요. 음, 좋네요. 52 신고가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도 굉장히 좋네요. 주봉도 이제 450주죠. 450주선 뚫고 올라간 다음에 매물 소화하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 세 종목은 뭐 매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아니고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관심신 종목에 넣으셨다가 기준만 잘 잡고 하시면 돼요. 저도 그 기준을 공부하는 중이고 그 기준을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발산이라든지 수렴이라든지 이런 공부는 차트 공부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준을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아예 기준이 없었어도 문제지만 기준을 잡았다고 해도 그 기준에 맞게 매수 매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매수 매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욕심 버리는 게 정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공부는 차트 공부, 이론 공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심리 공부예요. 심리 공부. 음, 이런 기준을 잡았다고 하면은 이 기준을 지키는 공부를 하는 게 주식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미숙해서 지금 후회가 많이 되는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도 복습을 하고 되뇌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만 하겠고요. 그 이동평균선하고 그리고 수렴과 발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음에 얘기했던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 451선 뚫어주고 수렴하는 자리, 응?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자리 관심 갖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는 앞전과 비슷한 거래량을 터트리는 봉을 확인을 하자. 그리고 다음번에 그 캔들하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